이풀 김선입니다. 구문 독해, 지금 필수, 내신 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독해만 우리 확인을 해볼 테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리딩은 스키와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요 부분을 학교 선생님들은 제가 봤을 때는 21번형 문제 있죠. 이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문제로 출제를 할 수 있으니까 우선은 밑줄을 딱 꺼놓고 주제 부분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비교를 하는 거잖아. 독해하고 스키를 타는 거하고. 그럼 스키를 타는 거하고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when done well에서 done은 비교를 했을 때 doing이라고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출제를 할 수 있겠지. doing은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될 거야. 명사나 아니면은 명사에 상응하는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애가 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목적어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거 반대, doing의 반대, ing의 반대는 pp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는 게 4, 5등급 친구들한테는 가장 맞을 거고 일반적으로 한 1, 2등급에서 걸리는 친구들은 이 정도는 잡아내실 거고 자, 그럼 여기 앞에 생략되어 있는 거 여기도 생략되어 있는 거 그럼 여기 뒤에 보면 reading and skiing이라고 되어 있지. 그럼 얘들을 they라고 했을 때 그들이 행해졌을 때 이렇게 they are의 개념으로 잡아주면 되겠다.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 독서를 하는 거나 아니면은 이 스키를 타는 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는 both reading and skiing 끊고 자 여기가 주어 되겠다. 그렇지? both A and B 이렇게 해서 주어가 두 개다. 독해와 스키를 타는 것은 are 뭐다? 멋져불어 그리고 아주 어이구 우아하면서 그리고 조화로운 활동이다. 이렇게 해서 주격 보호라고 잡아주면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 다시 끊고 전문가에 의해서 행해졌을 때는 멋진데 근데 이게 비기너에 의해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졌을 때는 당연히 우아하지 않겠죠. 끊고 자, both are 둘 다 accord 아주 이상하고 frustrating 자, 요거 감정분사는 사람 꾸며주면 일반적으로 ed 사물 꾸며주면 ing인데 여기에서 both는 둘 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ing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아주 이상하고 좌절스러우면 느리다. 배우는 것, 스키 타는 것을 배우는 것은 learn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진다. 그거 잡아주시고 여기다가 skiing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스키를 타는 것을 배우는 것은 요거 지금 우리가 배우는 문법의 핵심이다. 명사구라고 하는 거지. 명사구는 투부정사 동명사인데 자, 이 명사구는 단수 취급한다. is 요거 되어 있는 거 잡아주고요. 자, 이 스키를 타는 것을 배우는 것은 가장 여기 또 나오지 감정 분사 또 나오네 embarrassing 즉 쪽팔리는 좀 당황하게 만드는 것들 중 하나다. 자, 요렇게 끊어서 experiences를 꾸며준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게 만드는 경험들 중 하나다. 뭐 하는 어른이 경험할 수 있는 undergo라고 하게 되면 경험하다. 여기는 관계대명사 목적격 that 생략되어 있고요. 자, after all 결국 어른은 has been walking 했네. 자, 지금까지 쭉 뭐해 왔다? 걸어왔다. 현재 완료 진행형 과거의 특정시부터 지금까지 쭉 걸어왔다. 자, 오랜 기간 동안 걷는 것은 쭉 해왔어. 걷는 것은 익숙하단 말이지. 근데 스키를 타는 것은 다르다.
그는 안다 where. 자, 여기에서 어디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에. 그럼 요거는 명사 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주어, 동사, 여기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은 명사니까. 근데 명사는 명사인데 뒤에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명사 절이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그의 발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고 그는 또 안단 말이야. 뭐를 how. 이번에는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 형태로 가네. 어떻게 한 발을 나머지 다른 발 앞에다가 둬야 되는지도 안다. 뭐 하기 위해서? 어딘가로 가기 위해서. 됐지? 자, 근데 이것까지는 뭔데? 걷는 것은 안단 말이지. 근데 스키를 탄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야 라는 거야. 그러나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접속사로 잡아두시고 그가 스키를 이제 신자마자 하면 되겠죠. put A on B라고 해서 A를 B에 두다. 그럼 그의 발에 스키를 둔다는 얘기는 스키를 신다라는 얘기잖아. 스키를 신자마자 it is as though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as if와 같다. 자, as if는 일종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실제로는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주어 다음에 여기에 과거 시제를 적게 되면 이것은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거다. 현재 사실에 반대. 그러니까 현재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데 그런데 마치 봐라. He had to learn to walk all over again. 다시 한번 이 걷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마치 스키를 신게 되면 마치 걷는 것을 처음 배우는 것처럼. 실제로는 걷는 것을 이게 처음 배우는 게 아니잖아. 근데 실제로 처음부터 걷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가정의 개념이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는 당연히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하겠지. 이게 완전히 이제 약간 뭐고 이거 embarrassing experience 아니야. 그렇지? 좀 쪽팔리는 그런 경험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has trouble getting up. 일어나는데도 좀 문제가 있을 거야. 그래서 has 목적어 trouble ing 요것도 잡아두세요. have trouble ing 일어나는데 문제를 겪다. 자, generally looks 그리고는 일반적으로 보인다. 바보처럼 보인다. 됐죠? 동사를 지금 몇 개 썼어? 동사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기 다섯,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이렇게 동사를 쭉 나열을 하고 있다는 거 잡아두시고요. 자, it is the same. 이것은 마치 뭐와 같다? 독서와 같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선생님들이 주관식 문제를 출제를 할 수가 있어. 그럼 스키잉하고 그러면 리딩이 같다라고 했는데 그거 왜 그런가? 처음 할 때는 누구라도 어색할 수 있다. 그러나 연습을 통해서 능숙하게 되면 쉬워진다. 이 개념이잖아. 맞죠? 자, 아마도 당신은 have been reading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책 읽기를 해왔을 수 있어. 이거잖아.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중학교 때, 또 뭐, 빠르게는 뭐 유치원 때, 책을 읽기는 했었다. 그렇지만 진짜 이제 글을 읽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자, 뭐 하는 거야? 자, start to learn all over again. 다시 배우는 것을 시작하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읍비라고 해서 본동사가 나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준동사 돼야 되겠죠.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책에서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명사 구가 주어가 되는 부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즉 2번과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동일선상에 있는 문제다. 따라서 이거는 starting 또는 to start라고 바꿔주면 된다. 잡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 감정 분사 되게 많이 나오네요, 여기. 자, humiliating이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감정 분사고, 감정 분사는 사람 꾸며주면 일이, 사람을 꾸며주면 ing라는 기본 일반적 형태로 잡아두시면 된다. 굉장히 치욕적인, 부끄러운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읽는 것을 배우는 것은 아주 좀 쪽팔릴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독서하고 이 스키를 탄다는 것은 비슷하다. 오랫동안 해왔지만 다시 처음부터 배운다는 게
좀 부끄러운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유사성으로 나타나는 거. 그리고 글의 주제는 뭐겠어? 스키와 이 유사한 독서의 특징, 뭐 이런 걸로 잡아주시면. 이번에는 11페이지 B번 문제 한번 살펴보자. 자, 쌤이 우선은 이 중요 부분에다가 좀 표시를 좀 했는데요. 자, 잠깐 조금 살펴봅시다. 이 파트에서는 주어가 수식어구에 의해서 수식이 되어질 때 그 주어를 찾는 것을 이 포인트로 두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 문장에서 그런 부분을 선생님들이 주관식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보자고.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에 보게 되면 that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끊어져야 되노? 선생님이 왜 완전하게 표시를 안 했어? 자, 여기 있네, 여기. 요까지지, 그치? by visitors까지를 묶어. 그럼 요게 이 관계 대명사 절로서 animals로 꾸며주고 있다. 관계 대명사의 특징이 뭐지? 관계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한다. 즉, 이처럼 동사가 뒤에 따라 나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앞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럼 이럴 때 수일치까지 좀 잡아두시는 거 animals와 are, 그치? 이렇게 잡아두시면 animals가 주어야. 자, 이게 이제 끝나는 부분인 visitors에서 끊어버리면 여기가 이제 동사가 되는 거죠. 그치? are 이렇게 해서 수일치. 괜히 얘를 보고 주어라고 잡아주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또 that leave 돼 있지.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수일치 쌤 잡으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미리 표시하세요. 자, leave라고 하는 게 복수 동사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elk라고 하는 게 s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leave라고 했다는 건 얘는 집합 명사의 개념으로 줬다는 얘기다. 그래서 수일치를 잡을 때 조심 두로 가는 거죠. 이거는요. 미리 푼다면. 대체 얘가 어디까지 걸린다? 요까지 springs까지 걸린다. 요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또 없죠. 오케이, 요 두 가지 부분을 주관식으로 선생님들이 출제를 할 수 있으니까 잘 봐둡니다. 자, 글의 내용 한번 봅시다. 자, seem은 뭐뭐처럼 보이다 라고 하는 이형식 동사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고요. 자, 이형식 동사 다음에는 형용사가 따라 나온다. 이것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네. 자, concern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 쓰다라는 건데, 자, on이 붙었으니까 형용사로 해서 신경 별로 안 쓰는, 이렇게 가면 돼. 그래서 일부의 동물들은 신경을 별로 안 씁니다. 자, 심지어 언제도 이 접근할 때라고 하게 되면 얘들이 직접적으로 접근하는다는 의미가 돼버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얘가 사람에 의해서 접근되어진다라고 들어가게 되면 수동이 되겠죠. 그리고 approach가 자타동사 둘 다 되긴 하는데 뒤에 우선은 목적어가 보이지 않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아까 우리 9페이지에 B 문제 풀 때도 확인을 했던 것처럼 수동태로 보면 된다. 그래서 approached, 그럼 여기에서 마찬가지 생략된 거 적어라 그러면 they are, 이게 생략되겠지. 그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뭐 당연히 사람일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 접근되어질 때조차, 그것도 closely, 매우 긴밀하게, 아주 가까이는 아닌데 closely가, 그러니까 아주 근접하게 이 접근이 되어질 때도 얘들은 신경을 별로 안 써. 근접하다라는 것도 좀 이상하네. 가까이의 개념은 아니니까요. 아주 긴밀하게라는 뜻인데. 자, well is other times, 다른 때는 반면에, well is는 반면에 접속사입니다. 그들이 사라져버려. 다른 때는 번개같이 또는 눈 깜빡할 사이에 플래시가 이제 번뜩이니까 금방 사라져버린다. 언제 네가 그들의 눈앞에 올 때, 그러니까 언제는 금방 없어져 버리고 언제는 별로 신경을 안 써. 그럼 이거는 왜 그럴까라는 거지. 이게 글의 주제겠죠. 동물들은 tend to 동사원형 뭐뭐 하는 것처럼, 자,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이게 좀 말이 빨리빨리 안 나오네요. 이 동물들은 자, disturb라고 해서 방해받는,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얘들이 방해받는 경향이 있다. 무엇에 의해서? 예상치 못한
그러면서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에 의해서 방해받는 경향이 있어. 그 말은 무언가 알지 못하는 대상이 부지불식간에 나타났을 때 약간 좀 놀라서 도망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죠. 아주 빠른 움직임과 시끄러운 소리들이 are 이렇게 해서 복수로 주어를 보고 있는 거고, 특히나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 왜 표시해놨겠어? 비동사 다음에 보호는 형용사다. particularly는 지금 stressful을 꾸며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동물들인데 아까도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방해를 받느냐, 누구에 의해서? 이 방문객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동물들, 뭐 흔히들 동물원에 있는 동물이라고 좀 보면 되겠지. 얘들은 be likely to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뭐를 붙여놨어? 비교급으로 갑니다. 비교급. 자, 뭐뭐보다는 참을 가능성이 더 높다. 뭐보다? 자, 너의 침입을 참을 가능성이 높다. 누구보다? 앞에 있는 명사를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게 뭔데? 앞에 있는 명사를 반복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거. 그게 뭔데? 지시대명사 those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 animals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거. those. 잡아주면 되겠군요. these 아니다. 자, 그러면 뭔데? 비교되어 있는 대상은 얘들하고 반대겠지. 얘들하고 반대. 방문객들에 의해서 자주 방해를 받지 않는 애들이야. 그렇게 추론할 수 있잖아요. 빈칸 문제로 나온다 하더라도. 사람들과의 이전의 접촉이 리들 거의 없는 동물들보다 너의 침입을 자주 좀 방해를 받았던 동물들이 잘 참을 거야, 이거요. 됐지? 자, 이제 그에 대한 어떤 예를 좀 주나? Yellow National Park에서 예를 들면, 자, elk라는 게 있지, 그죠? Live close to town. 즉, 동네 근처에 살아. 이 동네 근처에 살고 있는 이 elk는 도망을 치지 않는다. Flee. 자동사입니다. 도망치지 않는다. 언제까지? Cross country skier가 자, come, approach의 개념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50 feet, 요 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도망을 안 가. 왜? 사람들과 가까이 사니까. 되겠지? 자, in more remote part of the park. 그러나 이 공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사는 elk는 당연히 도망가겠지. take flight는 도망가다. take flight 한마디로 flee 똑같은 말입니다. 자, 도망간다. 언제? 스키어들이 much입니다. 여기서는 이 수적인 개념이 아니야. 어떤 양적인 개념에서 자, 4분의 1마일 정도 떨어져 있을 때도 도망을 가버린다. 즉 상당히 좀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도망친다. 되겠죠? 그러면 동물이 사람들이 접근을 했을 때 도망을 치느냐 안 치느냐는 걔들이 이전에 사람들이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얼마만큼 봤느냐 또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정도로 주제를 잡으면 되겠다. 13페이지 B번 들어가 볼게. 선생님이 카메라 앞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색하다. 예전에 뭐 조금 카메라 앞에서 촬영도 하고 해 봤는데 여전히 익숙해지지는 않네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평상시에 수업하는 것처럼 좀 편안하게 갈게. 반말도 했다가 존댓말도 했다가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요 B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챕터에서 얘기하는 명사절 부분을 또 여기다가 걸어놨거든. 그래서 그 명사절이 어떤 건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여기에서 보면 2번에서 우선은 이제 답을 우리가 찾는 과정에서 좀 어쩔 수 없이 먼저 봐야 되는데, 명사절이라는 게 있지. 명사절은 문장으로 된 명사 역할을 하는 걸 명사절이라고 한다. 그치? 명사 역할을 하는데 문장으로 돼 있어. 그래서 명사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얘들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데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뭐 당연한 거야. 명사 역할을 하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에 들어간다. 자, 근데 주어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단수 취급을 해준다. 요게 포인트지. 그래서 주어를 지금 잡는 게 중요한데 이 명사절 중에서도 왓절 있죠. 왓절.
이 왓절은 좀 특이한 놈이지. 이걸 형용사절이라고도 얘기하고 관계대명사절이라고도 막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얘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는 것. 다른 거 필요 없이 헷갈리면 뒷문장 확인한다. 자, 문장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같은 문장 성분이 빠져 있는 것을 불완전이라고 한다는 거고, 이 문장 2번을 보게 되면 여기가 is라고 본동사가 이미 나와 있는데 여기에 makes가 또 나올 수는 없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앞에다가 접속사라는 것을 하나를 붙여놨어. 그러면 의미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 그럼 여기에 지금 동사만 나오고 주어가 없지. 불완전하지. 그래서 얘는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명사절 what절이 와 있습니다. 그치? 자, 요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개가 또 나오는데 요거 하나, 요거 하나야. 기억나나? 사역동사, 목적어, 보호를 써야 된다. 이때 make 같은 경우에는 동사 원형도 쓰지만 형용사를 보호로 잡기도 한다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 그치? 따라서 요 부분, 형용사 나왔지? 이 부분도 봐봐. make, 목적어. 여기 선생님 형용사 아닌데 여기는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을 적었지. 그러니까 make 같은 경우는 오형식으로 사용되었을 때 목적격 보호에 동사, 원형, 형용사가 다 나온다라는 거 여기서 잡으면 되겠지. 그치? 선생님들 주관식으로 냈을 때 잡아줄 수 있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봐봐. 왜 형용사가 나왔을까? 그 이유는 이 make 때문에가 아니라 look 때문입니다. look은 이형식 동사잖아요. 이형식 동사니까 뒤에는 보호를 써야지. look small, look significant인데 비교급을 적어서 smaller, 그리고 less significant 이렇게 간 거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look 다음에 형용사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요렇게까지 싹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알겠나? 그래야지 문장 구조를 읽고 영작을 할 수 있어요. 요 정도면 됐죠. 그 다음에 요 3번 같은 경우는 동명사를 사용을 해서 명사구로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 포인트로 잘 잡아두시고, 그래서 쭉 가서 수일치, works 이렇게 잡아준다. 되겠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종종 하나의 이유다. 관계부사 why 되겠다. 그치? The reason why. why는 생략 가능하죠. 자, 사람들이 take up photography라고 되는데, 그럼 사진을 찍는다라고 보면 되겠고, rediscover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발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발견을 하기 시작을 하고 또 사진을 찍기 시작을 하는 이유가 바로 애가 태어나서 그렇다. 그럼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사진을 재발견한다라는 쪽이다. 어떻게 재발견하느냐? 포인트 봅니다. 많은 방식으로 아이의 사진을 찍는 것. 이게 뭔데? 동명사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주어는 단수 취급되어 있는 거야. little different니까 안 다르다는 얘기지. 거의 다른 것이 없다. 무엇과는 photographing any other person. 다른 사람을 찍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별다른 차이가 없어. 차이가 있는 게 여기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지. 빈칸 추론으로 나갈 수 있겠죠. 아니면은 적으라 할 수도 있겠지. 그것이 바로 상대적인 높이다. 상대적 높이. 상대적 높이가 다르다. 당연하겠지. 애는 작으니까. 자, 어린 아이와 어른 간의 상대적 높이다. 자, 카메라를 사용을 하는 것. 뭐로? 당신의 머리 높이로. 당신의 머리 높이로, 성인 키로, 당신의 머리 높이로 카메라를 사용을 하는 것은 당연히 어른을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작동을 잘한다. 맞지? 그러나 아이한테는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 애 정수리가 나오게 될 거야. 맞지? 애는 쪼매내 보이게 됩니다. 카메라는 아마도 tilted. tilt 하게 되면 기울어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기울어지게 될 거야. 그럼 애가 밑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일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얼마나 키가 작게 보이겠습니까? 너가 아이를
깔보는 거야. 이거 여기서 두 개의 뉘앙스다. 말 그대로 내려다보는 것일 수도 있고 은유적으로는 깔보는 거야. 맞죠? 내려다보는 거니까. 요 표현 잡아줘라. 그러면서 그 결과로 나온 이 사진은 아마도 아이를 어떻게 만든다? 보다 더 작고 그리고 덜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덜 중요하게 보이게 만들 거다. 뭐보다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원하는 만큼 보다는, 즉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애가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것을 원할 건데 막상 그렇게 위에서 이렇게 찍게 되면 애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지? 좀 작게 나온다. 가능하다. 뭐 하는 게 more natural looking portrait, 즉 보다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자연스럽게 보이는,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초상화 같은 건데, 여기에서 portrait, 그러니까 사진이라고 합시다. 아이의 사진을 얻을 수가 있다. 요거 뭔데? 진주어. 학교 쌤들도 얘기했겠죠? 가주어. 이렇게 된다. 자, 언제? 해결책이야. 그래서 쌤이 빈칸 추론이라고 한 거야. 그리고 해결책 봅시다. 먼저 카메라를 쐈을 때 언제? 같은 높이에서 무엇과? 아이의 눈높이와 똑같은 높이에서 카메라를 찰칵 쐈을 때 보다 더 자연스러운 사진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됐지? 요게 해결책이잖아요. Instead of being tilted, 기울이기보다는. 되겠죠? 8살의 아이를 위해서 this, 이것은 아마도 의미를 할 거다. 않는 것을, me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잡아두시고 when shooting 했죠. 요거는 you are, 요런 거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지? 네가 촬영을 할 때, 네가 사진을 찍을 때 네가 무릎을 꿇는 것을, 앉는 것을, 쪼그리는 것을 의미를 한다. 그리고 crawling baby야. 즉 이제 막 기는 아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엎드려야 되겠지. The best approach, 가장 좋은 approach는, 접근법은 뭐다? 바닥에 lie, 눕는 거야. lie는 비교하라 그랬다. 수업 시간에도 lie, lay를 비교한다. lie는 자동사, lay는 타동사. 됐죠? 요 정도. 그리고 과거형, 그거는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보게 되면 과거형은 lay, laying, PP는 얘는 laid, laid. 요렇게 과거와 과거 분사 구별을 꼭 좀 해주고요. 여기 단어 lie 들어갔다. 선생님 여기 관로는 왜 쳐놨나요? 이건 내가 생각했을 때 순서로 좀 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순서.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기가 우선 해결책을 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this가 있기 때문에 이 this가 의미하는 것이 앞에 나와 있지 않다면 이 4번 부분의 것을 빼고 집어넣는 형태의 변형 문제로도 출제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거의 주제는 뭐고, 아이를 찍을 때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찍어라, 이겁니다. 페이지 15페이지 B번 고등학교 2학년 학력평가 변형 문제 한번 보자. 1학년인데 그것도 1학기 중간고사인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평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 너무 좀 심하다, 그치? 그렇지만 학교에서 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 우리 힘을 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선생님 우선은 표시를 조금 해놨으니까 참고 조금 하시고요. 자, 첫 번째 줄이 주제문이야, 주제문. 딱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보면 감정이 역할을 한대. 중요한 역할을 한대. 삼형식이지? 모든 우리의 추구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추구는 우리의 꿈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서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을 추구하고,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는 것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 다 그 추구를 얘기하는 거야. S 붙었다, 그치? 여러 가지의 추구를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현재 분사로에서 includ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문제는 선생님들이 변형 문제로 내면 ED의 형태로 많이 내실 수가 있어. included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얘는 능동이다 수동이다를 확인을 하고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나와 있다라는 얘기는 얘가 무엇을 포함을 하는 애 말이 맞겠지, 그치? 그리고 문법적으로 본다면 타동사의 경우 뒤에 목적어가 따라 나오면
능동태다라는 거, 그거 두 가지를 이용하면 충분히 ing라는 거 풀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play가 본동사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면 아 여기는 준동사가 돼야 되는구나. 요런 것까지. 자, 그래서 행복 추구를 포함을 하여 모든 추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감정이라는 것은 필수적이다. 됐제? 자, 우린 내신 대비라는 거니까 이쪽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은 depend on 하게 됐을 때 dependent on은 뭐뭐에 의존하는 이라는 형용사야. 뭐뭐에 의존하는. depend라는 단어 있죠. 뭐뭐에 의존하다. 그거하고 헷갈리지 말고요. 여기서는 are dependent on에서 뭐뭐에 의존하다라고 이렇게 수거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다. 아니면 그냥 뭐 dependent 형용사로 잡아주셔야 되겠죠. 전치사는 on입니다. 감정에 의존한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조차 감정에 의존한다.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이 욕구들조차 감정에 의존을 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할 때 그 중요한 그 추구의 어떤 우리의 욕구들은 당연히 감정이 큰 역할을 하겠지. 맞지? 자, 그렇게 해서 요거하고 줄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 잡아두시고, 자, 여기 이제 빈칸 추론으로 나갈 수 있다. 자, 그 다음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답 나와버리죠. 이렇게 to imagine 되는 거고. 거의 다 이걸 near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near는 가까이 또는 가까운이라는 뜻이고 nearly는 거의라는 뜻이 되니까 이 단어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둡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것은 삶을 뭐가 없는 감정이 없는 삶을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해. 오케이? 왜냐하면 감정은 억수로 중요하니까. 맞죠? 억수로. 자, think of. 생각을 한번 해봐라. emotionless robot. 감정이 없는 로봇을 한번 생각을 해봐.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 여기서 that이라는 관계 대명사가 나오는데, 선생님, 뭐 이렇게 뭐 연결돼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괄호를 이렇게 치시면, 동사는 여기 있지. has 가잖아. 요거하고 수일치 잡아주는 거 잊지 말고. 자, other than은 뭐뭐를 제외하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뭐를 제외하고 뭐뭐라기보다는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정을 위한 능력을 제외하고는 똑같은 자, the same 쭉 와서 as하고 이렇게 같이 붙여라. 그래서 요거를 A, B라고 이렇게 잡으면 B와 같은 A 되겠지? B와 같은 똑같은 A. 그럼 인간과 같은 똑같은 신체적, 인지적 능력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감정만 없는 로봇을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야. 되겠죠? 감정이 없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감정 없는 로봇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다음 보면 로봇은 생각을 하고 행동도 해. 여기까지 동사가 되겠고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가 선행사로 들어가 있고요. 뒤에 보면 주어 동사만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얘 두의 목적어가 지금 없는 형태다. 선행사가 있다면 관계 대명사를 적어야지. 그래서 관계 대명사 대시 나온 거지. what은 앞에 선행사가 없다. what은 선행사 없다. 이렇게 잡아두면 되겠지. 그것, 로봇은 토론을 할 수 있다. 아주 심도 있는 깊은 철학적 문제를 토론할 수 있고, 여기 동사 1, 여기 동사 2, 따라오지? 자, complex logic, 복잡한 논리를 따라갈 수 있어. 그것은 터널을 뚫을 수도 있고, 뭐도 만들 수 있다? 고층 빌딩도 만들 수 있어. yet, 그러나, 여기에서 내용이 바뀌잖아요. 그럼 순서 문제 같은 것으로도 출제할 수 있겠지. 1번, 2번, 3번, 4번, 5번 걸으면 요걸 빼고 요쪽 부분 빼고 요게 들어갈 알맞은 부분은 순서 문제 낼 수 있겠지. 그치? 자, 비록 로봇이 복잡하지만
접속사 although 양보를 나타낸다. 그것은 그 로봇은 부족하다.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어서 쌤이 요거 적어 놓은 거고 얘는 수동태도 안 된다. 그리고 진행형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주관식으로 나갔을 때 이거를 is lacking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수동태도 안 되고 진행형도 안 되는 동사야. 그것은 부족하다. 모든 동기가 부족하다. 행동을 할 동기가 없다 이 말이지. 감정이 없으니까. 이것이 바로 가장 심지어 기본적인 욕구들이 감정에 의존을 한다는 이유다. 그래서 because라고 하는 거는 이유를 나타내고요. why는 결과를 나타내. 그래서 that's why 그러면 그래서라는 개념으로 잡으셔야 되겠고, 자, because가 여러분들이 아는 뭐뭐 때문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되겠지? 그래서 로봇이 동기가 부족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이 욕구조차 감정에 의존하기 때문이야. 그런데 얘 감정이 로봇은 없잖아. 맞죠? 그것이 바로 이렇게 나온다. The one thing. 그 감정 로봇이 부족한 것. 이렇게 나오잖아요. 로봇이 부족한 그 한 가지의 것. 그 감정에 이 모든 욕구가 의존을 하기 때문에 로봇은 행동할 동기가 부족하다. 됐나? 자, 요렇게 해서 주제와 문법까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오케이.